네, 오늘 8월 16일 어제 휴일 이어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뭐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여름 휴가 기간이라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면서 비트코인과 그 어떤 추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을 추세의 어떤 원칙에 맞춰서 한번 가볍게 이론 공부를 해보시죠. 보통 추세는 늘 중요한 건 이 펀더멘틀에 따라서 발생을 하죠. 펀더멘틀. 이 펀더멘털이란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가치 플러스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뭐 그 다음에 어떤 미래 전망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네, 아이고 슈퍼챗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살짝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리먼 사태 이후로 뭐 그 수출도 좀 잘 됐고 경상수지 흑자도 컸고 국가 신용등급도 계속 올라갔고 그랬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하여튼 사상 최대치의 수출을 달성하고, 뭐 특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또 화학 분야, 주로 반도체 화학 분야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이 펀더멘털을 확대시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2017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꺾이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예를 들면 2019년도 같은 경우 지금 몇 개월, 한 거의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펀더멘털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뭐 올해 GDP 성장률도 떨어졌고 1분기에 이른바 GDP가 마이너스가 되는 쇼크를 한번 먹었었죠. 거기다가 경상수지도 뭐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경상수지도 적자가 되는 그런 형태의 펀더멘털의 약세가 되니까, 이렇게 된 펀더멘털의 강세가 되니까 주가 지수도 이렇게 오르다가 펀더멘털의 약세가 되니까 이렇게 주가 지수도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각종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등등의 악재들이 더욱더 가미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뭐 거의 요 리먼 브라 사태만큼 펀더멘털상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내려와 있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거죠. 이제 결국 이제 추세란 건 이 펀더멘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게 핵심 요소 팩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가 될 때도 있어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때 뭐 비트코인을 뭐 과거에 튤립 사기,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뭐 몇백 년 전에 벌어졌던 튤립 사기에도 비유한 적이 많았어요. 튤립이라는 꽃이 뭐 어마어마한 투기를 발생하면서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한 1년도 못 가서 그냥 바로 그냥 모든 거품이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졌었죠. 그게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꼬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2,400만 개라는 이 리밋을 줬단 말이에요. 발행 한계를. 그래서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은 수요가 몰리면 이 상방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단 펀더멘털이 존재할 경우에, 펀더멘털이 존재하지 않으면 휴지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탈출구는 결국은 펀더멘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무슨 뭐 하여튼 교환 수단이든 가치 저장 수단이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또 정책입니다. 어떤 국가, 중앙은행 또는 세계 뭐 WTO 같은 기구, 뭐 또는 IMF 같은 기구,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추세죠, 하나의.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베노믹스, 아베가 2014년도 부근에 13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엔화 약세 정책을 피면서 일본의 어떤 그 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죠. 또 최근에 트럼프가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조세 감면의 혜택도 주고 적극적으로 이제 컴백 아메리카로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고 또 통화 정책도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연준의 연방준비위원회의 그 어떤 좀 뜻 미그진한 거에 뭐 트럼프는 계속 매일매일 요구하면서 금리를 왜 전 세계 금리는 예를 들면 유로존은 제로 베이스고 일본도 제로 베이스인데 왜 미국만 2.25를 고수하고 있냐 더 내려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 트럼프가 현재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만드는 이런 핵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에 따라서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어떤 패턴을 분석하면서 이런 엘리엇 파동을 가지고도 제시를 하고요. 또 가장 단적으로는 어떤 이 무브먼트들, 이런 무브먼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뭐, 이 무브먼트의 방향에 따라서 추세가 또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추세선도 이렇게 막 그려보면서, 야, 추세선을 뭐 이탈했다, 추세선을 지지하고 올라갔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추세 분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이런 그 롤리버스라는 걸 찾으면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의 어떤 추세점들의 전환이 있었고 이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란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온 지가 10년은 됐지만 대중 앞에 폭발적으로 소개된 건 이때예요. 2017년도부터예요. 그 전에는 마이너리티였죠. 아주 마이너리티 뭐 진짜 오타쿠들이나 뭐 갖고 노는 그러니까 뭐 막말로 몇 년 전에 2만 비트에 얼마죠? 피자 두 판? 10,000비트에 피자 두 판?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피자 두 판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엄청난 추세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이제 이때부터 뭔가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 불을 붙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검증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금융사회에 이 메이저 플랫폼으로 둘 수 없는 거고 아직은요. 앞으로는 모르겠죠. 다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2,400만 개라는 제한적 공급 요소가 현재 지금 80% 정도가 이른바 채굴이 됐다고 하죠. 제한적 공급 요소가 때로는 이 개인들의 투기적 광풍 수요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가격을 형성을 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얼마의 값어치가 있고 어떠한 그 했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대중의 투기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 대중의 투기 심리가 같이 발을 붙이면서 이런 폭등장을 만들어냈던 거고 또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많은 매도들이 나오면서 2018년도 내내 엄청난 폭락장을 겪었던 거고 또 가격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폭락을 겪은 이후에 또 올해 또 이런 폭등장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비트코인의 추세를 뭐 몇만 불 간다, 뭐 여전히 뭐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은 몇만 불 간다, 뭐 이런 사실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뭐 아직은 희망 상황이지만 다만 우리는 그러면 추세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출시된 지가 뭐 몇십 년 됐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튼튼한 어떤 튼튼한 상품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추세를 논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추세가 이래서 조정하고 다시 이래서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근데 아시다시피 기간도 짧고 카드 할 때 코인도 써 맞아요. 기간도 짧고 펀더멘털도 검증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럼 추세란 건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일봉으로 보면 아직은 희미하고 4시간으로 보면 어쨌든 올해 바닥 이후로 4시간으로 보면 여전히 올리고 올림폭에 대한 조정이다. 코렉션이다. 올림폭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비교적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9년도에 이런 폭등장이 한번 있었고 그거에 이제서 38% 조정할 뿐이야. 또는 50% 조정할 뿐이야.
또는 이게 뭐 내려오더라도 61.8%까지 조정할 뿐이야.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또 있죠. 예, 충분히 예, 그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죠. 예? 물론 펀더멘트를 섞어서 보면 야 이거 뭐 저기 왼쪽 보면 뭐 완전 폭락했다가 이제 반등했다가 또 폭락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이 추세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시간으로 한번 보죠. 1시간. 예, 1시간으로 보면 자 그래 지난번에 만든 고점 이후에 예, 보면 이렇게 내리고 나서 고점을 못 넘기고 예, 또 내렸고 또 고점 못 넘겼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현재 요 단순하게 요것만 보면 예, 뭐로 봐야 돼요? 즉 내렸고일 가능성이 더 크죠. 내리고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 단순하게 이거만 보면 다시 한번 보셔봐요. 여기서부터는 내렸고 고점을 못 넘겼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내렸고 또 고점을 못 넘겼단 말이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저점 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어요? 예,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추세를 분석할 때, 그죠? 네, 이렇게 1시간짜리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애들이 뭐 아까 제가 쭉 큰 그림상에 이 50%라는 자리 여기는 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달러 베이스로 보면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되고 제가 원화로 한번 다시 볼게요. 달러는 좀 뭐 여러분들이 좀 미숙하니까 자 그럼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원화도 야 한 1,7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여기 얼마야? 1,200까지 빠졌다가 내려왔지만 고점 갱신에 실패하고 예, 또 내려왔지만 다시 또 반등했지만 고점 갱신에 실패했다. 야 그러면 이거 뭐 이 장면에서 거의 뭐 이거 여기 깰 가능성이 뭐 거의 90%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얘가 어디쯤에서는 그러면 지지가 될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비율과 패턴으로 보실 때 바로 그 비율과 패턴. 야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여기 1175만원 여기가 뭐 38%짜리인데 여기서부터는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는 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하면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확률로 1020만원까지는 왔다 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 정도 되면 바닥부터 올렸던 폭에 그래 우리가 뭐 50% 세일 구간이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뭐 다시 상승으로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 이런 추측을 기술적 추론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이런 거죠. 또 뭐 어떤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상황에서 뭐 또 한 뭐 5분 15분짜리 한번 볼게요. 15분짜리 봐봐. 그랬더니 15분짜리 기준으로 자 그럼 여기서부터 내리고 고점 못 넘기고 내리고 고점 못 넘기고 내리고 고점 못 넘기고 내리고 고점 못 넘기고 내리고 즉 이게 하나의 통이야. 그죠? 그럼 통을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해 보면 이 통을 이만큼 했던 내리고 조정 주고 얘가 여기서 이 바닥이 지지가 되지 않는 이상 지지가 되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예를 들면 뭐 한 30%라면 현재로서는 관성의 법칙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잖아요. 중력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직은 더 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라는 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면 비트 산맥이야. 이게 비트 산맥 숲이야 숲. 그럼 이 숲에 이 비트가 현재 어디쯤 와 있냐를 보면 이 숲의 매부 능선 38% 능선에 와 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애들이 적어도 50% 능선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로 완성 지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스트레스가 덜 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전히 여기 이제 1,020만원 수준까지는 왔다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드린 가이던스 하에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면 딱 뭐 이렇게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부근이에요. 단 항상 여기까지 꽉 채울 거냐 조금 짧을 거냐 또는 지나갈 거냐는 이 마켓 컨디션이라 그래서 뭐 늘 이렇게 비율을 좀 나눠서
예측과 대응의 영역으로 예, 이렇게 좀 여전히 그 흐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일단 이렇게 추세와 비트코인에 대한 말씀을 예,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